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언 그리고 유증에 대한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지문을 보게 되면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유언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이 지금 먼저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상, 그러니까 법률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망으로, 여기서 자기란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하는 사람, 그지? 본인. 그래서 유언하는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언을 하냐? 죽기 전에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망으로 권리 관계의 변동, 권리 관계의 변동.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자신의 뭐 재산이 있었어.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야. 변동되게 되는 거야. 상속인에게 넘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서 권리관계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냥 뭐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얼마큼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표시냐? 일방적이에요. 이런 말들은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줘도 되냐? 뭐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냥 일단 나는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받는 사람이 싫어 할 수도 있고 좋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후의 일인 거고 일단 내가 유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는 크게 상관이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와 관련된 그 큰 이제 의미는 여기 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 유언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언은요,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뭐 재산은 누구에게 주고, 그리고 또 뭐 재산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유언이 재산 처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알고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출생의 비밀. 죽고 나서 그 아이는 사실 내 친자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유언 중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 재산을 넘겨주는 그 부분은 유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유언에 속하는 것 중 재산과 관련된 유언은 유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사실 같은 말 반복되는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유증은 유언에 속하는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언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그러니까 죽는 사람 혹은 상속해주는 사람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그냥 그 유언 자체가 유효하다 이건 거지 그 받는 사람이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받는다 받을 숫자 써서 수증자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 그 유증이라는 유언 자체는 했다라고 하면 유효한데 그랬을 때 수증자는 그 유증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을 쓸 당시 쓰지 마. 써도 난 안 받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증여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어떤 계약 관계인 거죠. 유언은 일방적이고요. 증여는 서로 승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얘도 전부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해.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이제 상속해주는 혹은 뭐 그 외의 것을 여튼 수증자에게 줄 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라는 거야.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이고 일방적이니까 단독 행위이고 증여는 계약은 서로 해야 되죠.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언 그리고 유언 중의 유증 그리고 증여와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단에서는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한다. 약간 강제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유언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내용은 그 죽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 나오네요. 자필 증서로. 자필은 내 스스로 쓴 거지. 그치? 그래서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그죠? 내가 본인이 직접 써야 돼. 저는 글자 쓸 줄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치? 남이 대필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쓰면 그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정한 그 규정인 거겠죠. 방식.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정하냐? 그 이유는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유언을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이 말은 죽었으니까 이거야.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네 생각이야? 정말 네가 쓴 거야? 정말 네가 원해서 한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유언 같은 거 뒤에서 막 가르치게 하고 막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와 달리 또 이와 달리가 나오네요.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 어디서나 얘기가 나왔었지? 증여였었죠. 그죠? 증여는 서로 하는 거. 그래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차피 둘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자필이어야 되고 꼭 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구두로 합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전부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또 증여와는 다르구나. 유언은 단독
의사 표시이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요거였죠.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롭게 유언을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어떠한 유언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죽은 후에는 못하지만 죽기 전에는 그 얘기지. 철회도 할 수 있다. 심지어 바꿀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요. 정정할 수도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만약에 그 유언의 하나의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인데 거기에서 변경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해? 바뀌기 전에는 저한테 10억 주신다고 했는데 바꾸고 나서 7억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라는 거지.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는 건 아예 법으로 만약에 이제 유언이 있건 없건 간에 법적으로 아예 그 죽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 혹은 재산이 아닌 빚, 채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내 상속인이야 라고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태까지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더니 이게 뭔 소리냐 하시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법을 바꾸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속인에 대한 법은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지금 제1순위자, 제2순위자 하면서 직계 비속이 있고 직계 존속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상속인이 돼요. 그 상속인을 바꾸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유증은 어떻게 해요? 상속인한테 준다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저 사람한테 줄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유증으로서 유언 중에 재산에 관계대한 유언이었죠.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배우자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뒤에 내용 보면 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뭐 법인, 뭐 다른 뭐 기부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상속인이라는 명분만 넘기지 말아라. 그냥 재산을 준다, 물려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상속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의 재산 관계가 뭐 재산이든 빚이든 그것들이 모두 다 합해서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상속인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승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승계하는 거라서 자산뿐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그의 재산이 되는 거야. 빚도 재산인 거야. 그래서 채무까지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재산이 10억은 있는데 빚이 20억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절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효과라고 나오네요. 아까 법률 행위라는 말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효과는 다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률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지? 지금 이 승계라고 하는 건 의사 표시에 의한 승계가 아닌 거야. 이건 하나의 그냥 법률 효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위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 있네요. 그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효과는 그러니까 이 승계는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기기 때문에 법률 효과이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의 근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승계는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법률 효과나 법률 행위나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법률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 딱딱 요게 있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에서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표현된 부분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상속인이 될 자격을 법적으로 민법에서 정해 놓았다는 거지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서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순위가 있고 1순위, 그 다음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2순위, 3순위 이랬을 때 선순위자가 그 자리에 없어. 뭐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그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1순위에는 누가 있냐?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내 혈연이야 직계는 비속은 비는 아래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내가 낳은 자식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직계 비속이고요.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둘 다 직계 같은 이제 혈연이지만 여기는 내 아래 존속은 높을 존이에요. 그래서 내 위, 그러니까 뭐 부모, 조부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식이 먼저네요. 그죠? 부모가 두 번째고요. 슬프네. 그래서 배우자는 제1순위자와도 제2순위자와도 같은 순위다. 배우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아내 혹은 남편이 서로 배우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죽는 사람이 아빠다. 그러면 엄마가 배우자죠. 배우자는 사실 직계가 아니죠. 피가 다르죠. 직계끼리는 결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남남이거든요. 배우자는 남남인데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1순위자가 있다면 그 제1순위자와 같은 선상에 있게 되고 만약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제1순위자가 없어. 그러면 제2순위자가 있을 경우 그 제2순위자와 같은 순위로 배우자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은 균등하며 그러니까 만약에 1순위에 자식이 뭐 3명이 있다. 3명이 있으면 전부 1대 1대 1로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 30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억, 10억, 10억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다. 그 50%, 그는 뭐겠어? 이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50%면 얼마야? 100%가 일이죠.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여기에 엄마가 있다. 그럼 엄마는 1.5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 어떻게 돼요? 잘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은 4.5가 되고 4.5 중에 1 받고 1 받고 1 받고 1.5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러면 합해서 3명이죠. 그 상속분의 비율은 얘네들은 1대 1인데 엄마는 50% 더해지니까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재산, 그러니까 전체 재산 말고 그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말고 특정한 재산, 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이 집은 뭐 그에게 넘긴다, 뭐 이런 식, 땅은 뭐 그에게 준다, 이런 식. 그게 이제 특정 재산이 되겠지. 그래서 특정 유증이 보통 대부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아까 포괄이라는 말이 승계에서도 나왔는데 그 포괄적 승계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유증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전체 재산에 대해서 유증을 할 수 있다. 뭐 이거겠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죠? 특정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 그러면은 전체 재산이라고 하면 빚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그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언제야? 사망했을 때지. 그지? 상속인과 법정 상속인, 그지? 법정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얘도 일이고 나도 일이고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물려주는 뭐 전체를 주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고 뭐 이거는 이건데 상속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죠. 뭐 재산을 받을 수 있고 빚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얘한테 넘어간다는 얘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에 비해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 유증은 잘못하면은 빚을 떠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에 비해 대조 나오죠.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이 특정 그 유증은 이 포괄적인 유증에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그냥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특정 유증에서는 일단 그 재산권이 그 뭐 집이면 집, 땅이면 땅, 그 집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일단은 법적인 그 법정 상속인에게 먼저 가게 되고 귀속은 먼저 돌아가게 되고 그 유증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일종의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어떤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속인에게 달라고 하면 되겠죠. 청구하면. 그래서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러니까 이 유증을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조차도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상속된 그 재산을 상속인이 이행하면 그러면 수증자는 재산권을 그때에서야 이건 뭐라고요? 특정 유증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포괄 유증일 때는 어떻다고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과 똑같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요. 유언에 뭐 누군가를 언급했으면 모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만 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그죠? 유언을 그렇게 했으면 원래 상속인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만 민법은 그런데 그러기에는 상속인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상속을 보장받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상속분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법적으로 갖고 있는 상속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 그것이 유류분 제도다. 근데 이 유류분 제도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 글에서는 뭐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제도도 있다. 보장해 준다. 라고만 얘기하고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언과 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곧 문제 풀어보겠습니다.